자, 오늘 그 다항식 연산 발전 문제만 좀 몇 개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실수 XY에 대해서 여러분 외웠던 그 곱셈공식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알려줄 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두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에 가로 열고 X 플러스 Y 해주는 것과 그리고 x 플러스 y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해주는 거.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이용할 거냐면은 얘네 둘 이용해서 이제 x, y를 찾는 뒤에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깔끔하게 나올 텐데 지금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죠. 쉽게 안 주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네 둘 이용해서 우리 xy 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10은 x 플러스 y를 제곱한 뒤에 뭘 해야 얘가 나올까?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2xy죠. 오케이, 굿. 마이너스 xy.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10은 9에다가 마이너스 xy니까 xy 값이 얼마? 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 알고 얘 아니까 집어넣어서 쉽게 우리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3393 27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다가 요렇게 되겠네. 맞지? 계산하면 얼마? 36이다 라고 요렇게 쓸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두 개 이용해서 x, y 값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인데 여기서는 쉽게 이거 다 알려줬네요. 14, 그 다음에 얘 2 알려주고 얘가 7이잖아. 맞지? 7이라고요. 됐어요? 오케이. 이거는 더 쉽네. 자, 그 다음 발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면체 O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세 선분 OA, OB, OC는 점 O에서 서로 수직이다. OA, OB, OC의 합이 9. 자, 그럼 요 길이를요 깔끔하게 그냥 ABC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라는 게 나오고요. 세 삼각형 OAB 그리고 OBC, OCA의 넓이의 합은 13이다. 그러면은 자, 넓이의 합이니까 2분의 1 AB, 2분의 1 AC, 2분의 1 BC잖아. 맞지? 그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가 얼마다? 13이다. 그럼 얘는 26이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 두 개 이용해서 뭐 구하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제곱하니까 9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AB, BC, CA 26. 그럼 81에서 마이너스 52라고 되니까 얼마야? 29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발전 문제가 쉽지 않죠? 보시면은. 자, 1번에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7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얘를 알려줬어요. 그럼 1번에서 얘 이용해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을 찾아야 됩니다. 자, 7은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한 뒤에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다? 3이 된다. 오케이, 굿. 근데 자, 뿔마 3인데요. 원래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 이용해서 우리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세제곱한 뒤에 마이너스 3 ab 하면 1 나오는 거고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겠죠.
집어넣으면은 27 마이너스 9 해서 18이 된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거는 5제곱이네. 그죠? 자, 두 번째 거는 저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양변을 x로 나누고 문제를 풀어주자고 했죠. 그죠? 그럼 얘가 x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x분의 1이 0이 된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x 플러스 x분의 1이 마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 이용해서 x 5제곱 플러스 x 5제곱분의 1을 찾아줄 겁니다. 자, 요거 찾으려면요. 일단 준비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찾아야 돼요. 자, 이거 빠르게 한번 해볼까? 9에서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7이 된다라고 알 수 있고 또 하나 준비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얼만지를 찾아줘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이것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써줄까?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xy 하면 1이니까 그죠? 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7에다가 플러스 9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는 거네. 자, 얘네들이 일단 준비물이에요. 얘네들 가지고 5제곱 우리 찾을 겁니다. 자,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럼 x 5제곱에 쭉 풀어봐. 그러면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더하기 x 여기 나오죠, 그죠? 거기에다가 x 5제곱분의 1 나오는 거잖아, 맞지? 얘가 얼마야? 7이랑 마이너스 18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56에다가 12, 126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 얼마 아까? 마3이니까 넘기면 x 5제곱 플러스 x 5제곱분의 1이 얼마다? 마3을 넘기니까 플러스 3 되니까 마이너스 123이 된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발전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2cm, 2cm 없죠? BC는 4. 직사각형과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요. 호 BC 위에 있는 점, 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그 다음에 선분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R. 잠깐만.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 호 BC 위에 있는 점, 이 위에 있는 점 P를 의미하는 겁니다. P에 대해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예를 들어 P점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 P점에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AB에 내린 수선의 발 Q. 그 다음에 선분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놨을 때, 여기를 R이라고 이렇게 놨을 때, 직사각형 AQPR의 둘레의 길이가 10이다. 직사각형 AQPR의 넓이를 구하여라. 요런 거 우리 라이트 셈 풀면서는 못 봤죠? 그죠? 글을 잘 읽으셔야 되고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P점을 이렇게 잡아줬다라고 하면 요 길이를 A로 놓고 XY로 놓을까요? XY. 여기 X라고 놓고 여기 Y라고 한번 놔볼게. 일단은 반지름이 2고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예요. 그래 놓고 요렇게 한번 내려볼게. 직각으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일까? 지금? 그렇지. 2에서 x만큼을 뺀 거죠. 요렇게 되는 거지. 2-x.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2에서 y를 뺀 거네?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피타고라스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구하면은 4는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거 이용해서 xy 값이 얼마냐라는 거잖아, 지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그렇지 않아요? 네. 계산해볼까? 4는 4-2x 4x죠. 플러스 x제곱 더하기 4-4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x제곱 y제곱을 갖다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놓고 자 얘는 마이너스 4 x 플러스 y로 놓고 거기다가 4 그냥 넘겨줄까 이렇게 넘기면은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근데 x 플러스 y가 5라고 했으니까 25에다가 마이너스 2xy에다가 얼마? 20이 되는 거고 xy는 그러면은 자 일단 2xy가 얼마야? 5에서 9잖아 맞지? xy는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2단원 나가고 만약에 시간 좀 남으면 질문 좀 받고 그렇게 좀 할게요 알겠죠? 자 2단원 이름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항등식이라는 거 우리 언제 처음 배웁니까? 예, 1학년 때 처음 배워요 1차 방정식 하면서 항등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이렇게 저는 설명하거든요 이 x자리에 이 해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그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형태가 되면 그러면은 좌변, 우변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x자리에 뭘 집어넣든 간에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항등식도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이고 결국 이런 거잖아. x의 개수와 상수가 서로 동일하면 그러면 얘를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고등학교는 1차뿐만 아니라 뭐 2차, 3차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 그래서 그 복잡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항등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 자체에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라고 나오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또 임의의, 수학에서 임의의라는 단어는 전체 x란 뜻입니다. 알겠어요? 전체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항등식 문제고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인데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하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를 보면은 아마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하여라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정식은요 1차 방정식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가 보통은 하나가 나오죠 x값이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항등식이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의 해에서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값이 하나만 나오잖아 맞지?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방정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얘를 쭉 풀어보면 어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나와서 지금 보시면은 ax 플러스 b는 0 꼴로 되어 있는 경우는 x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든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a랑 b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a랑 b가 0이 되면 x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나오겠죠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그냥 프라임이라고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서는 요 개수 x의 개수와 상수가 서로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같은 경우에도 a랑 b랑 c랑 전부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x제곱계수, x계수, 그 다음에 상수 서로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써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기 2번은 뭐 증명하는 문제니까 3번으로 좀 넘어가면, 자, 이제 항등식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x에 대한 2차 식이 있고 거기에 는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x자리에 뭘 집어넣든 항상 성립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도 0, x의 개수도 0, 상수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1이 돼야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는 거고, b는 2가 되어야 x의 개수가 0이 되는 거고, c가 3이 되어야 상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개수들을 0으로 만들어줬을 때 x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지금 좌변, 우변을 서로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a 값이 5가 되는 거고 b 값이 마3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항등식 문제였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자리에 0 집어넣고 개수들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b가 1이 되는 거고 c가 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x 개수 2네요. 그럼 2 만들어주려면 a 값에 3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y 개수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b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c-1이랑 1이 서로 동일해져야 되니까 c 값이 2가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항등식 문제를 풀 수 있고요. 표현이 없는 항등식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검산식 배웠죠. 검산식.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이걸 검산식을 우리 어떻게 썼었어?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죠. 안에 있는 것부터 쭉 써줘야 되고, 얘는 나눠주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곱하기 목 x 플러스 4에다가 나머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쭉 풀어주면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그 방법 자체를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요?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즉 미정계수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계수비교법이 있고 두 번째로 수치대입법이 있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요, 계수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x 제곱 플러스 bx, b'x 플러스 c' 이렇게 있을 때 개수들을 그렇게 비교해줬잖아. 서로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항등식이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방법이에요. 그 개수들을 비교해주는, 같게 만드는 방법이다.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결국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자리에 내가 임의로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 식에 맞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항등식을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만 좀 어렵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총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보는 게 훨씬 깔끔해요. 그래서 지금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을 언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문제로 보는 게 더 잘 와닿고, 문제를 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보기 5번 볼게요. 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x제곱, 얘도 x제곱, 2차네요. 좌변, 우변이. 자, 만약에 얘를요, 제가 개수를 비교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2차 풀죠? 요 1차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쭉 해줍니다. 예쁘게. 왜? 얘랑 비교할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x제곱계수, x계수, 상수를 서로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오래 걸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숫자 임의로 집어넣어서 푸는 게 오래 걸릴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마다 계수비교법이 편한 문제가 있고 수치대입법이 편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요, 수치대입을 하는 게 훨씬 편한데 왜 그러냐면 내가 x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마일 집어넣으면 저쪽에 뭐가 남아? 1에다가 3에다가 0인가요? 예. 여기서 마일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싹 사라지지. 왜? 가로가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럼 b가 0이라는 거를 하나 알 수 있어요. b는 그냥 0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미지수 하나 남았죠. a값. 그 a값 알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문자 아무거나 집어넣어주면 돼. 좋아하는 숫자. 저는 0 좋아해요. 그럼 0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좌변에는 2만 남고 우변에는 1 플러스 a가 되잖아. b는 어차피 0이니까. 그럼 a 값은 얼마다? 1이 된다. 그럼 a 값, b 값 다 찾았죠. 얘를 쭉 풀어가지고 묶어줄 필요 없이. 이게 바로 뭐다? 수치 대입법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등식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x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볼게. 자, 이거는 넣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qx를 알아 몰라 지금? 모르죠. 그걸 찾는 것보다 여기에 x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얘가 0을 만들어주면 qx가 뭐든 간에 사라지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qx 구하라가 아니잖아 지금. a값 구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qx는 없애주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x자리에 1을 집어넣어주면 좌변에 뭐만 남아? 16이죠. 그죠? 우변엔 a만 남으니까 a값 바로 나와보죠. 그지? qx 관계없이 바로 a값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만 좀 볼게요. 1번. 어우, 얘 풀 생각해봐, 여러분. 풀어가지고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 묶어야 돼. 내림차순 해줘야 돼.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얘도 수치 대입을 할 거고. 자, 일단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은 좌변에 어떻게 돼? 4만 남고. 그죠?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버리지. 얘가 0이 되니까 앞뒤 상관없이 다 0이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니까 앞뒤 상관없이 다 0이 되고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2b가 되는 거고. 그래서 b는 얼마다?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b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자. 그럼 이제 a랑 c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x자리에 뭘 넣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는 4에다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6입니다. 그럼 여기도 4만 남네요. 2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죠. 2 집어넣으면 얘도 사라져. 얘만 남네요. 그럼 c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1, 그럼 마이너스 2c잖아, 맞지? 그러면 c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도 마이너스 2 채워줄게. 그 다음 이제 a 값 하나 남았어요. 자, 그 다음 뭘 넣을까요? 오케이, 3. 3 집어넣으면 3, 3은 9에다가 마이너스 3, 3은 9 플러스 6이네요. 그러면 3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1, 그러면 2a만 남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니까. 그럼 a 값이 얼마다? 3이 된다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제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문제죠. 어때요? 빠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개수비교법으로 풀어야지는 아니에요. 수치대입법, 미안합니다. 모든 문제를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야지는 아닙니다. 개수비교법이 더 편한 문제들도 있어요. 더 빠른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다항식 fx에 대해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값, b값 찾아라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고 x자리에다가 마일 집어넣어 볼게요. 왜냐? 여러분 fx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fx를 없애주자고. 어차피 여기서는 fx 찾는 게 아니에요. a값, b값 찾는 거지. 그럼 2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이 스르륵 사라지고 그럼 0이 되겠네요.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a 플러스 2b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14. 됐어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라고 나오겠네요. 맞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a 마이너스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이 연립을 하면 a 값 b 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예. 지금까지는 수치대입법이 편한 문제들이었어요. 그죠? 예. 자, 발전 문제도 보겠습니다. 발전 문제도 보시면은 이것도 수치대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 항등식. 그죠? 그렇게 됐고
x자리에다가 2를 집어 넣어주면은 얘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우변이 0이 되는 거고 2 집어 넣으면은 8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6, 오케이, 9. 그럼 a 자리에 6 집어넣고. 됐죠? 자, b값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뭘 넣을까요? 3? 3도 좋습니다. 3을 좋아하는구나. 저는 빠르게 풀기 위해서 0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6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다가 0 집어넣으면 b 남잖아, 맞지? 그럼 b값 얼마야? 마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러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문제는 x에 대한 항등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래버리면 x로 묶는 게 아니야. 지금 얘는 지금 k 1차죠, 그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묶어준 다음 이쪽으로 0을 만들어주고, 그럼 k 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든 간에 항상 성립이 되려면 이 개수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k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왜?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 싹 풀어가지고 다시 k로 묶어줄게요. 자, 싹 풉시다. 2xk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yk에다가 플러스 2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잖아. k로 묶읍시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1 k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럼 나머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도 0이 돼야 k 자리에 뭘 집어넣든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2x 마이너스 y가 1이 돼야 되는 거고 x 플러스 2y가 2가 돼야 된다. 두 개 연립하면 x과 y값 나와 안 나와? 나온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1번은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2번은요. 2번은 뭐야 지금?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라고 지금 나왔잖아. 그럼 얘는 x랑 y로 묶어줘야 된다고. 어떤 모양으로?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x, y가 없는 것들도 있겠죠? 는 0으로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들면 그럼 x, y에 내가 뭘 집어넣든 간에 항상 성립이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려면 얘를 싹 풀어가지고 x 있는 거, y 있는 거, 아예 없는 거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자, 얘 문제 싹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ax 플러스 ay 플러스 bx 마이너스 by 플러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c는 0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럼 x가 있는 것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x 거기다가 더하기 y가 있는 것들 a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1 y 그리고 x, y가 없는 것들 4랑 c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고 하면 c 값이 4가 되는 거죠. 지금 맞죠? c는 4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3이고 a 마이너스 b가 마일이니까 두 개 연립해서 a 값, b 값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답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항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고 뭐에 대한 식인지, 뭐에 대한 항등식인지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발전 문제 볼게요.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xy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서는 일정한 값을 안 알려주고 놓고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고 지금 줬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일정한 값을 k라고 놓을게. k는 뭐다? 일정한 값이다, 여기서. 그리고 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맞지? 그럼 는 k로 놓고 양변에다가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식 자체가 어떻게 돼?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k 곱하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싹 푼 다음에 저쪽으로 넘겨. 왜? x, y로 묶어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1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y에다가 플러스 3k는 0이 다 나올 거고, 그 다음 x, y 값에 관계없이니까 얘네들끼리 묶어주면 a-kx 요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 있는 것들 플러스 b-2ky라고 쓸 수 있고, x, y가 없는 것들 써주면 3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고 얘 0, 얘 0, 얘 0 만들어주면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얘부터 봅시다. 여기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k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k값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k값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a값 얼마예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0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k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2니까 b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a값 b값 구하는 거니까 얘네 둘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값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알아? 는 k라고 놓고 k 값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플 개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A0, A1, A2, 뭐 A10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상수예요. 상수. 숫자입니다.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결국에 x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 10차? x에 대한 10차가 되겠죠. 그죠? 10차식. 얘도 결국에 10차식이 될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됐을 때 A0부터 A10까지의 그 상수들의 합이 얼마냐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x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그렇죠.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A0, A1, A2, A3, A10까지의 합이 나와요. 그죠?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지금 계산해보면 2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5제곱이네요. 2의 5제곱이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그지? 얘가 그럼 32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로 맞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신기하게도 짝수 제곱은 플러스,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밑에 두 개를 푸는 열쇠예요, 열쇠. 알겠죠? 그래서 밑에 두 개를 풀 때는요, 여러분 준비물이 이거랑 준비해 놓고 문제 푸는 거야. 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죠? 그거의 5제곱이니까 얼마야 얘는? 0이네요. 그냥.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라고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을 찾기 위해서 이 위에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렇죠. 이 위에 두 개를요. 자, 봐봐.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을 더해주면요. 0, 2, 4, 6, 8, 10 이렇게 짝수 번째들 것만 살아남고 홀수 번째들 거는 뿔마로 되어 있으니까 다 사라지겠죠. 이해가요? A1 사라지잖아. 플러스 A1, 마이너스 A1, 플러스 A3, 마이너스 A3. 그럼 이 짝수 번째들 것들은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두 개를
더하면 나옵니다. 대신에 두 개씩 나오죠.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씩 A0, A2, A4 해서 A10까지의 합이 둘이 더하면 32니까 아, 이 안에 있는 것들은 16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홀수 번째 거는 반대로 빼면 되죠. 위에서 아래 빼면은 A0 사라지고 A2도 사라지고 A4도 사라지고 다 그래요. 하지만 홀수 번째 것들은 다 살아남죠. 두 개씩 그것도. 그래서 A1, A3, A5, A9까지. 해서 얼마? 얘도 그냥 32네. 얘가 0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한다, 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6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짝수 번째 것들은 준비물 만들어 놓고 더하는 거고 홀수 번째 것들은 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발전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항상 성립할 때 지금 짝수 번째들 것만 남아있죠. 자, 아까 얘기했죠. 준비물이 뭐다? x자리에 x자리에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준비물이 아니라 A0, A1, A2 해서 A10까지의 합이 준비물. 첫 번째 준비물. 두 번째 준비물은 뿔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x자리에 뭘 넣어야 되는 거예요? x자리에 일단은 0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x자리에 0을 집어넣어야 얘가 1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번에는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은 1은 A0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니까 A1, A2, A3 다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A1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이에요.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어주면 여기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1제곱, 마이너스 1에 2제곱, 마이너스 1에 3제곱, 마이너스 1에 4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이랑 똑같네요. 1024. 1024에 1 더하니까 1025.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A0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짝수 번째는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A10까지 가겠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 짝수 번째들 것의 합을 구하려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오케이, 두 개 더해주면 된다. 그럼 1026은 두 개씩 나오죠. A0, A2, A4, A10까지.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얼마예요, 지금? 2로 나눠주면 513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가끔 가다 잘 봐. 요 A0를 빼고 A2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떡할래? 그럼 A0를 찾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여기서 A0만 빼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A0 어떻게 찾아요? 그렇지, 오케이, 굿.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10제곱 1. 그럼 2가 되는 거고, 그럼 A0만 살아남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만큼 빼주면 되는 거야. 514? 뭐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4번. 자, 1번. x의 다항식 x 10제곱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1로 남은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일 때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번을 가지고 검산식을 써보면 x 10제곱에 플러스 ax 5제곱에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몫을 QX라고 그냥 놓을게요. 그냥 모르는 몫이다 라는 걸 QX라고 놓을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다가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나온다. 3x 플러스 2가 나온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럼 얘가 지금 항등식이란 말은 없지만 항등식인 거죠. 좌변, 우변을 풀어주면 서로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죠? 너 눈에 뭐 묻었다. 아이고야. 나는 그거인 줄 알았잖아. 군대에서 그 위장. 자,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 봐봐. 일단 봐봐. 우리 QX 알아 몰라? 근데 여기서 지금 QX 구하는 거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냥 A값, B값 구하는 거지. 아까 그 항등식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 없애주는데 초점 두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자, 1 더하기 A에다가 B는 얼마야? 얘가 1 때문에 사라지죠. 얘가 0 때문에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 4.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마일 집어넣어주면은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겠네요. 마일 집어넣어주면 얘 때문에 사라져요. 그 마일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얼마? 2. 됐어요? 네, 그래서 두 개 연립해서 A값, B값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X에 대한 다항식이 이걸로 나눈, 자, 이거 일식 쓸게요. 똑같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놓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항등식을 써줍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 X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0을 만들지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그 X값이 인수분해로 깔끔하게 안 나와. 근해 공식 써야 나오겠죠. 맞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나눠줄 겁니다. 2차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건데 이 나머지 X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그렇게 좀 문제를 풀게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에 더하기 A-1X에다가 더하기 B-1이라는 식을 얘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나눠볼게. 뭘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자, 얘는요 조립제법도 못 써요. 왜? 2차니까. 자, 그럼 X 써주고 실제로 나눠보자. 자, 화이팅 화이팅! X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위에서 아래 빼주면 어떻게 돼? 오, 다 사라지네. 그지? 위에서 아래 빼니까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2X. 그죠?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맞아요? 자, 이게 몇 차? 1차. 1차.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 나온다. 가능하죠? 근데 이 나머지가 얼마라고? 0. 그렇지. 얘가 0이다. 그럼 끝났죠? 얘가 0이려면 A값 얼마? 2. B값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영상 계속 제가 올리니까 요거 앞부분 지금 놓친 친구들이랑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 문제 푸세요. 알겠죠? 네. 뭐 필기할 거 있으면은 퍼스 누르고 다음에 하면 되잖아. 그 다음 필기 쭉 하고 그러고 영상보다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또 질문하시고. 저를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 지금 1, 2, 3학년이 다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3학년이 제일 지금 사실 뭐 급해.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돌릴 때 더 정확하게 제대로 돌려야 돼요. 근데 이제 1학년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아직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처음이기도 하고. 근데 3학년이 3학년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이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과정은요, 물론 뭐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지만 앞부분 이해 안 되면요, 뒷부분은 더 이해가 안 돼요. 다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곱셈 공식부터 해서 지금 나머지 항등식 뭐 이거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앞부분 그냥 저냥 넘어가면 뒤에는 진짜 그냥 스쳐가 둥둥 떠가 이해가 안 돼.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그때부터는 고통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이거는 수업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초창기에 잘 잡아야 돼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항식 fx를요,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라고 나왔네. 그러면 f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자, 나누었을 때의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q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 이하가 나온다라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다항식 얘를요, 이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가 문제야. q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써볼게 한번. f 6x는 요걸로 나눴을 때니까 이거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2x, 3x죠. 1, 1 들어가면 마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2x-1 곱하기 3x-1 2차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자, 모르니까요. 얘랑은 다른 몫이죠. 몫이긴 몫인데 얘랑은 다른 몫일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다른 몫이라는 걸 점 하나 찍어서 우리 표현해주자. 알겠죠? 읽을 때 q'x라고 읽을게요 그냥.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인지 모르고 그걸 우리가 구할 거기 때문에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만약에 a가 0이라면은 상수가 나오겠죠. 가능하죠 그것도. 1차 이하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요거를 찾을 거예요 우린 지금부터. 찾기 위해 얘는 모르니까 이걸 없애주기 위해 x자리에 뭘 넣어야 돼? 오케이 굿 2분의 1 넣고 x자리에 3분의 1 오케이 굿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2분의 1 집어넣으면 f 얼마? 3이 되는 거고 걔가 얼마?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맞죠? 자, f3은 어디서 할 수 있냐? 위에서 할 수 있어요. 위에서 모든 힌트들을 다 줬습니다. f1은 얼마고 다 지워지면서 1은 얼마고 3이고 f2는요 4에다가 2 더하기 1 7 f3은요 그러니까 얘네들 집어넣으면 다 지워지잖아. 앞에는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3에다가 1 더하면은 13 이렇게 나오잖아. 얘네들이 힌트라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얘가 얼마다? 13이 된다. 얘가 13이 된다. 됐어요? 자, 3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분의 1 집어넣으면 f 2가 되겠네.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3분의 1 a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맞지? 자, f2 얼마예요 위에? 7이잖아 지금. 그럼 얘네들 연립해가지고 a값 b값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a값 b값을 찾으면 나머지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를 rx라고 놓채 그 상태에서 x자리에 1만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잖아요. 됐어요? rx 한번 찾아볼까? 자, 얘 가지고 양변에 2 곱하면요 a 더하기 2b에다가 26 될 거고요. 밑에는 3 곱하면은 a 플러스 3b는 21 나올 거잖아. 두 개 빼면은 밑에서 위에 빼볼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a는요 36. 오케이. 그래서 rx는요 rx 강아지 이름 같죠? rx 자 36x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러면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r1 나오는 겁니다. 36 마이너스 5 3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주 나옵니다. 자, 다항식 잘 봐. 천천히 할게요.
x의 n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몫이 얼만지 모르니까 목 얼만지 모르니까 qx라고 쓸게요. 나머지는 2의 n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라고 됐을 때 항등식입니다. 그때의 A값, B값을 찾아서 두 개를 더하여라 라고 나왔어요, 지금. 근데, 오케이. 지금 그동안 이 몫을 모르니까. 근데 몫뿐만 아니라 지금 다 모르잖아, 맞지? 몫을 모르니까 X자리에 2를 집어 넣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2를 집어 넣어 볼게, 한번. 그럼 2 집어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QX는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2의 N제곱 곱하기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잘 봐. 2 집어넣으니까 여기 0이 되겠죠. 맞아요? 자, 2의 n제곱이라는 게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일단 없어요. 이게 지수 법칙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원에서 지수 함수를 배우면은 이게 딱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걸 안 배웠으니까 중학교 2학년 지수 법칙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n자리에 0이 들어가면요 2의 0제곱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2의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그러면 2의 m제곱분의 2의 m제곱이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 얘가 그냥 1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0제곱이라는 거는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다라는 건, 얘도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요런 경우 뭐 2의 1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으로 해주면, 그러면 얘가 지금 2의 나누기는 어떻게 미시 갖고 나누기 연결돼 있으면 지수 빼주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우리가 억지로 써준다라고 했을 때 2의 3제곱분의 2,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0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는데 b가 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와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사실 그 다음도 어려워요. 그 다음 어쩌라고. 그래서 b값 찾았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대체. 자, 얘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 식이 x제곱에 더하기, 이 문제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a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x 잘 봐. 곱해서 얘가 나오고 더해서 a가 나오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인수분해할 때 a 플러스 2와 2 써주고, 마이너스 위아래 어디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지, 그지? 그거를 밑에다가 체크를 해주면 두 개 더했을 때 a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실제로 이거 풀어보면 얘 나와요. 그럼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의 n제곱에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a 플러스 2에다가 거기에다가 x-2의 n제곱의 qx, 거기에다가 더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x-2가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없애줄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x-2입니다. 요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x-2에다가 n-1제곱이 되겠죠. 왜? x-2로 나눠주니까. 그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다시 x자리에다가 2를 이렇게 집어 넣어보면, 왜? 우리가 qx 모르니까 x자리에 2를 집어 넣어주면은 2의 n제곱에 곱하기 a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2 집어 넣어주니까 스르륵 사라지겠죠? 얘도 얘 없어지니까, 그죠? 그게 2의 n제곱이 돼. 그럼 2의 n제곱이 되면 a 값이 얼마란 얘기일까? 똑같이 2의 n제곱 있잖아, 맞지?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니까 a값 얼마? 마3이 된다는 거죠. 그럼 a 자리에 마3을 고스란히 집어 넣어보면 b값이 얼마가 되는 거?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값, B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렵죠?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처음 배울 때 이 문제 솔직히 일순환에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 좋죠. 왜냐면 시험 문제에는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언제 또 나오냐면 수투에 또 나와요. 수투에 이제 극한 배우고 미분 배우고 이제 미분 활용해서 다항식 이제 이 나머지 정리에다가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미분을 쓰면은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전 알려주고 싶진 않아요. 그 방법을. 알겠죠? 여러분은 기본에 충실해서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울게요. 이거 뭐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필기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봐. 2번, 3번, 4번 하면서 반복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거 돼요. 자, 발전 문제. 요거 하나 풀고 조금 쉴게요, 그러면. 자, 1번 보시면은 x 6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x라고 놔주면 얘는 지금 1차잖아, 맞지? 아, 2차잖아. 그럼 나머지는? 오케이, 나머지는 1차 이하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놔줄게요, 지금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2는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아, 얘도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아까 그 방법 그대로 써야 되네. 미안합니다. 야,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냐?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럼 얘를 좀 변환시켜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변환시켜 줄 수 있어? ax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a로 묶어주면은 x-1에다가 뒤에 더하기 2가 남나? 그죠? 얘 있죠? 플러스 2.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럼 x 6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qx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맞아? 그래놓고 얘를 또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랑 곱셈 공식 기억나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뭐 4제곱, 5제곱 다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x 5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하면 얘도 x 마이너스 1에다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제곱 x 1 요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거 실제로 풀어보면 어떤 건데? 5제곱부터 해서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다 플러스죠. 다 플러스야. 근데 얘가 4제곱, 세제곱, 제곱, 1차 상수는 다 빼주는 거야. 그럼 가운데 있는 4제곱부터 해서 1차까지는 싹 없어지고 뒤에 상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얘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1 곱하기 x 5제곱, 4제곱, 세제곱, 제곱, 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양변을 x-1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렵죠? 겁나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5제곱부터 1까지 다 여기에다 다 1 집어넣으면 1이 몇 개야? 6개죠. 그러면 6이 되는 거고 6은 얘는 사라지겠죠? x자리에 1 집어넣어주면 qx 사라지면서 그럼 a가 되는 거지. 이거 구하면 끝났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b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있던 그 나머지 ax 플러스 b를 알 수 있는 거지. 얼마였다는 거야? 6x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고. 어렵죠. 네. 미분 이용해서 풀면 좀 쉬운데 네. 아직은 이 방법대로 푸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x의 2012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얘 구할 겁니다, 우리 지금. 자, 볼게요. x자리에 일단 1을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은 1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b가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b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x 2012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곱하기 qx 거기에다가 더하기 a로 묶어줄 수 있네요. x 마이너스 1 요렇게. 맞죠? 자, 그리고 아까 했던 방법대로 여러분 얘를요 변형을 시켜줄 수 있다. 어떻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몇 제곱부터? 2011제곱부터 해서 x 2010제곱 그 다음에 2009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상수 1까지의 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x-1로 하나씩 나눠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수가 있고 그럼 요 상태에서 x자리에다가 이제 1을 다시 한번 넣어주면 1이 몇 개야 지금? 2012개죠. 2의 1제곱까지 한 다음에 얘가 지금 1이 있으니까 2012가 되는 거야. 그것은 여기 1 집어넣어주면 사라지고 a만 남죠. a가 2012였던 거야. b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012지. 그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다? 2012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012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알겠죠? 오케이. 좀만 쉽시다. 자, 진도 나갈게요. 자, 다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항등식 나머지 정리, 그죠? 항등식 이용해서 그리고 그 검산식 이용해가지고 지금 읽어보시면은 직전 나눗셈을 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한다. 그 나머지를 구하는 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앞쪽에 사실은 풀었던 문제들도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자, 보기 1번을 보시면은 x에 대한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얘를 이제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무언가 나오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오겠죠. 그 상수는 제가 그냥 r이라고 써줄게요. 그럼 이 r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자리에 3 집어넣어서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런 게 나머지 정리예요. 이거 앞에서도 우리 풀었었던 문제잖아. 339 마이너스 3 플러스 4 해가지고 얘가 r이 된다. 얼마다? 10이 된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구하여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죄송합니다.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 맞죠? 그럼 여기서도 x자리에다가 2분의 1을 집어 넣어주면 몫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앞에 있는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얼마입니까 이게? 4분의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 거. 자,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2일 때라고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은 x 7제곱 플러스 27 x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무언가 나오고 나머지가 12란 얘기잖아 지금. 맞지? 그럼 요 항등식에서 x자리에 마이를 집어 넣어주면 k만 남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K값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요거 집어넣고 K는 사라지고 12라고 써주면 답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x-1로 나온 나머지가 10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요것은 요것이다 라고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렇게 해서 K값 구해줘라 라는 문제예요. 앞에서 다 했던 거라서. 자, 인수정리라고 하면은 인수정리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fx라는 식을요, 얘가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x-알파로 이렇게 나눠줬다. 근데 나누어 떨어졌대. 그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소리죠. 그럼 여기에 몫이 무언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나머지는 0이고. 근데 요 형태 자체가 사실은 어떤 형태야? 인수분해 형태 아니에요? fx를 인수분해하였더니 x-알파 곱하기 qx가 나왔더라 라는 인수분해 형태죠. 그죠? 이 인수정리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 fx가 3차 이상인 거야. 3차 이상. 3차, 4차, 5차 이런 거야. 그거에 대한 인수분해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 2차에 대한 인수분해 오지게 많이 하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얘가 4차가 되는데 거기서 이 x-알파만 우리가 알면 요걸 찾을 수 있죠. 뭐냐면 이런 거야. 1차로 이 4차를 나눴다. 그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 3차의 몫을 찾고 그 3차 몫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식을 알면 그러면 뒤에 있는 인수분해 형태인 2차식을 알 수 있고 이 2차식 인수분해는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럴 때 많이 써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 문제를 보시면 아마 감이 올 겁니다. 아무튼 요 인수정리라는 거는 나머지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일 때 몫과 나눠주는 A의 곱 형태가 마치 인수분해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보시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3차잖아. 근데 얘가 지금 x-2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나오면은 몫이 qx가 나오는 거고. 그럼 뭐 x자리에다가 2 집어넣으면 a값 나오겠네.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뭐 인수정리라고 하기도 좀 뭐 하고요. 자, x-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x자리에 2 집어넣어 주면은 그죠? a값 나오죠, 그럼. 그죠?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8 플러스 2a 플러스 4는 0이 나오는 거잖아. 나머지가 0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a값 찾아주는 문제. 자, 보기 4번. 보기 4번 보시면 px가 x-1 그리고 x-2로 각각 나누어 떨어진대요. 얘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또 쟤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px를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로 x-1도 갖고 있고 x-2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px가 지금 몇 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qx라고 써주면 그럼 이 px를 인수분해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x-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2로도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때 px를 얘로 나누어 떨어짐을 증명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나머지가 0이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까? 자, 마플 개념 1번 보시면은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그 나머지가 3.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그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이면 x 자리에다가 1을 집어 넣었을 때 이 f1이 3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a 값을 찾을 수 있죠. 1 집어 넣어주면 얼마니까? 1, 2, 3 다 더하면은 6 더하기 a는 3이 나온다. a는 마3이구나. 그럼 a 자리에다가 마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래요?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를 얼이라고 놓으면 그러면 f2가 얼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럼 2를 집어넣어 주면은 저기 2 집어넣어 주면은 8 더하기 8 더하기 6 마이너스 3이 된다. 계산하면 얼마다? 16에다가 3 더하니까 19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x에 대한 다항식을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때 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얘를 fx라고 놔줬을 때 f 마이너스 2와 그리고 f1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서로 같다. 그럼 집어넣고 a 값 찾을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x자리에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a 값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고요. 자, 발전 문제. 발전 문제 보시면은 다항식 fx에 대해서 fx를 x-a로 나누었을 때의 그 나머지를 r1 그 다음에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r1 플러스 r2가 6일 때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식을 좀 써볼까? 예쁘게. 얘를 x-a로 나눴을 때의 몫이 뭔가 나올 거고 q1이라고 그냥 놓을게요. 그때의 r1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의 몫 q2x 이렇게 쓸게요. r2라고 놓고 그때 이제 r1 플러스 r2가 6이 되는 거고 그때 fx를요 x-a제곱 x-a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q3라고 놓을게요. 그때 이 나머지 1차로 나눴으니까 r3 우리 r3 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fa가 얼마란 얘기? r1이란 얘기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f-a가 얼마다? r2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맞죠? 네. 그럼 얘 얼만데요? fa.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잖아, 맞지? 자, r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그죠?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네들을 더해줬을 때 6이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럼 6은 두 개 더하면 지워지고 2a 제곱 남고 지워지고 플러스 1 남고 그럼 a 값이 나오겠네요. 아니 a 제곱 값이 나오겠네. 맞네요. 오케이, 굿. 조나 안 조나 본 거예요. a제곱은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럼 r3 값 어떻게 구해? f? a제곱이 r3잖아. 맞지? a제곱이 얼마다? 2다. 그러니까 f2 값이 얼마냐?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17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죠?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좀 예쁘게 해주셔야 되고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거는 안 쓰고 바로 사실은 여기서 원하는 것도 그런 거죠. 나머지 정리를 쓸 때 그냥 FA가 바로 R1이고 F-A가 R2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아직 연습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쭉 써줬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다항식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그 나머지가 5. 한 번에 써볼까? f2는 5. 그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1. f, 마일은 마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때 fx를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2차로 나눴네요. 2차로 나눴네요. 나머지는 얼마? 1차 2야. 맞죠? 그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알겠습니까? 야, 그러면은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얘니까 x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f2를 찾으면
F2는 2 집어넣으니까 x자리에 2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그게 지금 5라고 위에서 찾았잖아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를 집어넣습니다. 얘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q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야? 마일이 나온다란 얘기죠.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 a 값 b 값이 나오고 그죠? 그거 이용해서 나머지 ax 플러스 b 값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연립해볼까? 빼면은 3a는 6, a는 2, b는 3. 그래서 나머지는 뭐다? 2x 플러스 3이다. 이 2차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몫이 이거래. 언제? 몫을 알려줬구나.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언제의 몫이야 이거? 언제의 몫이지? fx를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이렇게 준 거지? 여기에 몫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fx를 x-3으로 나눈 몫이 이것일 때 나머지가 얼마냐? 그죠? 근데 앞에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준 거는 여기에 이어지는 거잖아 지금. 그 fx를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즉 x-1의 제곱이네요. 맞죠? 그렇게 되고 나머지 우리 구했으니까 2x 플러스 3이라고 놨을 때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게 상수가 나오죠? 즉 f3 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냐라는 거예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16에다가 9 더하니까 얼마? 이렇게 나온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조금 헷갈렸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발전 문제.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x 플러스 5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fx를 저거 인수분해 일단 하자. 써먹을 때가 있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할게요. 알겠죠? 그럼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x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x 플러스 5 가능.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자, 그럼 fx. 자, 이것도 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요렇게 되겠죠? 똑같은 fx를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다르겠죠? 나눠준 애가 다르니까 그러면 1, 2라고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얘는 지워질 애야. 모르는 애야. 자, 그러면 그때의 나머지를 rx라고 놓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이하가 나오잖아. 맞지? 얘를 뭐라고 놓자고? rx라고 놓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rx 찾아야지. 그 다음 x-3으로 나온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 요 rx를 찾기 위해서 f2는 얘 없애주려고 하는 겁니다. 2 집어넣으면은 얘 얼마야? 2 집어넣으면은 2a 플러스 b잖아. 그죠? 맞죠? 잠깐만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잘못 읽었죠? 잘못 읽었잖아 지금. 잘못 읽었어요. 자, 일단 윗줄까지는 맞고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가 얼마래? 이상하다 했어. 그때 이 나머지가 얼마래요? 지금 3x 마이너스 2라고 나온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fx를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으로 나눴을 때 뭔데 이게 지금 2, 3은 6 마이너스를 위에다 써주면은 x-2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새롭게 써주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가 나온다라는 거고. 맞죠? 자, 그러면 F2는 얼마? 2A 플러스 B인데 F2를 위에서 줍니다. 여기서 줬네요. F2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4가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잖아. 마3 어디다 집어넣을래? 위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마3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하면 A값 B값 나오겠죠? 위에서 아래 빼면은 5A가 얼마? 5. A는 얼마? 1. B는 2가 된다. 자, 그래서 RX는요. RX가 얼마고?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R3 값 구하면 되는 거지? R3은 5가 된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3번. 다항식 f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3. f2는 마3. 다항식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그 얘기는 g2가 얼마다? 5다. 두 개 알고. 자, 얘를요. x-2로 나누었을 때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그러면 뭐 구하란 얘기야? 나머지 2f 2 더하기 3 G2 값 구하란 얘기죠? 다 알려줬으니까 집어넣어서 답 구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두 번째, 다항식 fx를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 이것이 뭐예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잖아. 그죠? fx를 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f-2는 얼마고? 마이 집어넣으면 스르륵 사라지고 마이 집어넣으면은 마4. 나 f2는 얼마고? 사라지고 8이 된다. 이 두 가지 힌트를 위에서 준 거예요. 여기서 다항식 gx를 x제곱 플러스 x-2로 나눈.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를 밑에다 써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식 한번 써주면 g x를 x 플러스 2. 처음이니까 쭉 좀 써주는 거예요 지금. 몫이 뭔가 나오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3.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g 마이너스 2는 얼마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g1은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 나오네요. 얘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나온다. 그 상수는 x자리에 3 집어넣는 거지? 3 집어넣으면 f 2 더하기 g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f2 나와 있죠? 뾰로롱 g1은 나와 있죠? 그래서 8-2에서 6이 된다. 다 겹치는 문제죠? 계속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발전 문제. 다항식 fx에 대하여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자리에 얼마 넣으면? 1 집어넣으면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f1 그게 3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f1이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얘는 x-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7. 여기서 할 수 있는 힌트는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1 곱하기 f 얼마야? 2 집어넣으면은 마일이네요. 이렇게 맞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라는 힌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 rx는 그러면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나온다. 됐죠? 그 a값, b값 찾기 위해서 식을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x자리에 얼마 집어넣고 마일 집어넣고 x자리에 1 집어넣어서 마일 집어넣으면은 f 마일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f 마일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f1이 그럼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1 집어넣어주면은 어디 있어요? 1 나오네요. 그죠? 두 개 연립하면 a값 b값 나오기 때문에 rx값 찾는 거고 그죠? 그 다음 거기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2b는 두 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6, b는 마3, a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 rx가 얼마다? 4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r2는 8에다가 3 빼니까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다항식 fx를 승훈아 일어나.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6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이거 다 좀 겹치는 문제인데 x-3으로 나눈 몫이 qx 아니다 이건 해야겠다 쭉 풀어볼게요. fx를 x-3으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6 그 다음에 qx를 x-2로 나눈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때 이 나머지가 3 그때 이제 fx를 x-2로 나눈 몫이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나머지 얼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읽으면서 쭉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힌트는 f3이 6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힌트는 q2가 얼마다? 3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서 r값을 찾기 위해서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f2는 2 집어넣어주면은 얼마야? r이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럼 이 r값을 찾는 게 목적이고 그 r값을 찾기 위해서 f2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맨 위에 식에다가 x자리에다 2를 집어넣습니다. 왜? 여기도 f2 있으니까, fx 있으니까. f2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q? 예, 아니죠. x자리에 2 집어넣을 거니까. 더하기 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지? 계산하면 3이 된다. 그래서 f2는 얼마다?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에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이거 별거 없이 그냥 읽으면서 정리해 준 거라니까. 거기서 나오는 힌트 가지고 문제 푼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2x 플러스 3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보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1차 2야.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것 또한 인수분해 일단 써보고 이렇게 써보고 언젠가 뭐 쓸 일이 있겠죠.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 2x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1차 2야 x 마이너스 1 나온다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맞죠? 그죠? 자, 이때 q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빨리 가자. q3이 r인데 그 r값을 우린 찾는 게 목적이라고요. 예. 자, 그러면 위에서 지금 qx가 있는 게 여기에요. 얘는 다른 몫이야. 얘는 다른 거야. 그럼 이 x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F3은 얼마? 9에서 2 빼니까 7 곱하기 Q
3에다가 더하기 얼마? 요렇게 식이 나올 거고 그 F3이랑 F3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야 Q3이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F3 찾기 위해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F3은. 얘 때문에 사라지지? 3 집어넣으면 2가 되잖아. 아, F3이 2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집어넣고 Q3 구하면 되는 거예요. Q3은? 예, 그럼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머지 R값 찾는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알겠죠? 자, 발전 문제까지만 풀고요. 오늘 여기 마무리할게요. 나머지 정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건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인수분해까지. 자, 80번.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5가 된다. 식 쓸게요. 그 다음에 qx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또 다른 뭔가가 나오겠죠. 그때 이 나머지가 10. 그때 fx를 x-1 곱하기 x-2로 나눈 몫이 또 다른 뭔가가 나올 거고 2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1차 2야. ax 플러스 b. 됐죠?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값, b값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f1은 5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q2가 10이 된다. 근데 이 값을 알려면은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필요한데 f에 대한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자,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f2가 되겠죠.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q 2 더하기 5가 나온단 말이야. q2가 얼마고? 10이니까 얘가 15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겠어요? 그럼 f1이 5고 f2가 15니까 여기서 우리가 a값, b값 찾을 수 있죠. f1은 a 플러스 b. 그게 얼마다? 5가 된다. f2는 2a 플러스 b. f2가 15다. 2개 빼. a는 얼마? 10. b는 마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3a 플러스 b는 얼마야? 그럼 30에서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